안녕하세요. 타여행 고원침 안호행기 양주수 인사 올립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전화가 와서 깼어요. 아, 많은 누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 누나가 이제 60대 후반이 된 누나인데 인생을 잘 아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그랬죠. 아니, 일이 하나씩 풀리는 게 아니고 더 터진다고. 월요일 날에 17일 날 여러 가지 일을 마음에 든 대로 하고 있었는데 뭐 은행권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건강보험에서 압류됐다고. 은행에 돈이 없어서, 근데 없어도 은행에 압류되면은 하다못해 몇만 원이라도 주고받을 게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건강보험 공장 가서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정사정해서 압류는 풀었는데 그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아, 인생에 안 풀릴 때는 더 조여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누나. 역시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제가 이제 신용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힘들어서 4만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풀려가지고, 이번 달부터 10배, 40 얼마를 내라는 거야. 와, 정말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친구한테 운반진반을, 야, 보조금 어차피 나중에 낼 거, 미리 좀 주라고. 근데 농담을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연예인 누구, 25 되신 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보조금이 뭐 5천이다, 뭐 8천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조금을 갖다가 뭐 여러 사람이 줬더라고요. 근데 누가 한 명만 일찍 보조금을 살아생전에 줬으면 5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 줬으면은 아마 그분은 다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살아계실 거예요. 왜 인간은 죽어야만 깨닫는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법칙 같아요. 잘 안 변해요, 그게. 살아있을 때는 못 합니다.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않고서는 그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설마 죽게 하겠냐.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뭐 전화비, 집세, 뭐 핸드폰 하나 서고 했고, 뭐 가스비, 전기세, 뭐 개인 뭐 거기에 지금 은행 압류, 신용회복 4만에서 40만 원. 이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아마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더 나아지지 않거든요. 정말 아예 그냥 사람을 쏘일 때는 진짜 거의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분은 왜 돌아가셨냐면 저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는 왜 살아있냐면은 그분은 25이고 저는 이제 58세인가 7세인가 어 어쨌든 그 나이 차이가 경험 차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분이 아마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다 대고 방송을 했으면 아마 살아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경험이 없고 아니면 주변에서 제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개털이니까 닭털도 닭털도 저를 피해갑니다. 소털은 당연히 안 계시고 그걸 알 것 같아요. 참 고독합니다. 고독하고 25이면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이제 20대 그분 나이 때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뭐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데
그 친구가 아마 카드비 300만 원 때문에 콩팥을 팔러 갔어요. 음. 근데 콩팥이라는 것은 그게 안 맞으면은 뭐가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뭐가 맞아야 돼요. 근데 걔는 다행히 안 맞아서 못 팔았어요. 지금 걔하고 친구하고 얘기하면은 참 천만다행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만약에 그 몇천만 원 받았어도 그 당시에는 도박을 떠나서 다 없어져 가지고 콩팥 하나만 날렸을 거예요. 그만큼 20 대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제 경우를 돌이켜 보면 다 그래요. 그 나이에 맞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돌아가신 분 주위에 누구 한 명이라도 경험 많은 사람, 그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사람을 살렸을 겁니다. 그만큼 성인이 드문 거예요, 성인 존재하자. 그리고 성인은 살았을 때 알아보고 소인은 죽어야 알아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아요. 저는 그냥 어제도 그냥 알라딘 가서 몇 시간을 책을 봤어요. 그냥 다른 뭐가 길이 안 보여서 알라딘 가 있다가 저녁에 인제 유튜브를 하려고 이제 7시쯤 나와 가지고 유튜브 하려고 했는데 모퉁이에 아는 형님하고 누나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친목들. 딱 먹으려고 저한테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제가 갔어요. 아우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거기 알라딘에 있으면서 그 형님한테 전화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없으니까 전화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또 낯짝이 있다고 사람이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한 번 사면 한 번 저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분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양심이 말이 안 돼서 안 했는데 만났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 요즘에 인제 한신 있잖아요. 한신 대장군 옛날에 인제 한참 잊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신 대장군이. 걸식 효모라거나 뭐 이렇게 해서 효모 반신, 뭐 빨래하는 안악을 효모라고 하는데 그 효모가 한신에게 밥을 줬대요. 한신이 냇가에서 강가에서 물고기를 배고파서 한신이 인제 왕족 출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평민 출신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별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한신이 가난했을 때 거린처럼 떠돌아다닐 때 빨래하는 안악이 하도 안쓰러워서 밥 한 끼를 줬어요. 그래 갖고 그 말이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효모 반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제 일반 천금이란 말이 있어요. 한 끼 밥이 천금을 줬다. 천금이라면 지금 돈으로 한 10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천금이랑 강조를 했으니까. 한신이 훗날 인제 제후라거나 왕이 됐어요. 왕이 돼 가지고 거기 찾아갑니다. 옛날 자기가 거렁뱅이 시절에 있었던 그 동네를 찾아가서 그 표모를 찾아요. 자기한테 밥 한 끼 준 사람을 찾아 가지고 일확천금을 줍니다. 밥 한 끼가 10억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한신이 이건 더 유명한 말인데 과하지옥, 가랭이 사이로 기어 들어갔다. 이제 굴욕을 참은 거예요. 한신이 항상 그렇게 어렵고 밥을 빌어먹는 그 처지에서도 항상 칼을 차고 다녔고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인제 동네 양아치가 한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저놈은 뭔데 도대체 건달도 아니고 지가 뭔데 칼 차고 다니고 양반들처럼 책을 그렇게 보나 해서 한신을 갖다가 불러다가
자기하고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겨보라고 하니까 한신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한신은 대장군입니다. 훗날 대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불량배는 인간도 아니지. 그냥 단칼에 뵐 수 있는데, 내가 이놈을 저놈을 베봤자 살인자로 몰려서 인생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불량배가 그래요. 이 겁쟁이 한신아, 싸울 자신 없으면 내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한신이 그 불량배 가랑이 사이로 이제 기어 들어갑니다. 이제 지옥이야. 과하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신 대장군의 가예행 고을집 안후행기 양기수의 전생이 한신 대장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전생이 많지? 위대한 사람들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 TV 프로그램에 이것 좀 냈으면 좋겠어요. 누가 힘든가. 그 경연자가 나와서 당신은 뭐가 힘듭니까? 집세 핸드폰비 못 내고 다 지금 해가지고 1등한테 대기할 수 있는 좀 상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저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해서 관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보람도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고 제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2의 그 20대 연예인이 연예인처럼 죽는 사람이 없게끔. 사실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꼭 돈 때문에 밥은 저도 그냥 컵라면을 막 햇반으로 버텨요. 근데 누구한테 이제 친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사정 얘기를 합니다. 좀 이제 도와달라면은 그 사람들이 쉽게 안 도와줘요. 쉽게 도와줬으면 다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말도, 돈도 돈이지만 말도 좀 거시기하게 해요. 야박하게 하고. 사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고 잘못한 게 있어도, 그래도, 이게 아니까, 친하니까 난 전화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살아생전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경우,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인간은 다 실수합니다. 실수한 것만 끄집어내요. 그거 뭐, 그리고 돈 안 줘. 맥바지입니다, 맥바지. 이게 이제 논어인데요.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잘못이다. 과의불개, 시의과의, 논어. 인간은 누구든 과오를 범하며 산다. 그러므로 과오를 범했다고 해서 반드시 응보가 뒤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뒤처리다. 우리는 과오를 범하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왕왕 있다. 또한 시인 아래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엔 적반하장일 때도 있다. 공자는 과오를 저질렀으면 즉시 고치라고 했다. 과오로 인정할 줄 아는 자만이 승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의 전형은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는 자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과오를 지적당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적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이자 스승이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만이 과오를 뉘우칠 수 있고 또 성공자도 될 수 있는 법이다.
제가 지금 논어 이 이걸 몇 번째 읽는데 저는 제 과오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잘못을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는 않겠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버티는 게임인데 그게 버티는 사람이 강자는 맞아요. 근데 야,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강지처 불하당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귀해지거나 부유해지더라도 조강지처는 버리거나 괄시해서는 안 된다. 조강지처에 이제 조자, 조는 술지개미, 술지개미가 찌꺼기인가? 술 만들고. 강은 겨로. 예. 이게 조강을 붙이면 뭐냐면요. 거친 식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가난한 살림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조광지처는 가난할 때 고생을 함께하던 아내를 말한다. 저에게 조광지처는 에, 힘들 때 말 한마디 딱서기 해주는 사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줘야 돼요. 훈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훈계에는 상관없어요. 네? 훈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다못해 돈만이라도 줘야 돼요.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음에 누가 힘들면은 훈계하지 않겠다.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 후안의 광무제에게는 이혼한 누님이 있었다. 이 여인은 송홍이라는 중신을 마음속으로 사모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나 봐요. 왜냐면 송홍이라는 사람이 가정 있는 사람인데 그 임금의 누님이 가정 있는 남자를 마음속으로 사모한다는 자체가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됐나 봐요. 후궁이란 말이 있듯이. 누님의 마음을 헤아린 광무제는 어느 날 송홍을 불러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속담에 부해지면, 부자가 되면 친구를 바뀌어 사귀고 귀해지면 아내를 바꾸라고 하였소. 경의 생각은 어떠하오? 송홍에게 임금이 이제 그랬습니다. 친구를 바꾸고 아내를 바꿔라. 네가 잘 나가니까. 송홍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폐하. 신은 빈천했을 때의 친구는 잊지 않고 조광지처는 당하에 내려가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이다. 여기서 당하는 대청 아래. 그러니까 땅을 받게 않는다, 뭐 이런 말 같아요. 방 안에서 귀하게 모신다. 이 송홍이란 신하는 대단한 것 같아요. 임금의 누나하고 결혼하면은 그냥 부귀 영화가 더 커지는데 자기는 빈천했을 때, 어려웠을 때 친구는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의 내 아내는 더더욱 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송홍의 의향을 확인한 광무제는 누님에게 송홍을 단념하라고 말했다. 필자는 이 구절을 읊다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더 송홍이라는 친구를 좋아할 것 같아, 그 신하를. 야, 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만약에 얼씨구라고 이게 저도 절대 조항지처럼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조항지처럼 없지만은 만약 생긴다면은 제 성격에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버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먼저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니까.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이냐 논어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중국의 주은의 전 수상은 보통 사람이었건만 불평 불만을 표출시킬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문 채, 입을 다문 채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했다. 그것이 차츰 주변의 신뢰를 얻어 나중에 수상이 됐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도 그걸 반성을 많이 해요. 그냥 많이 참 지칠 정도로 많이 떠벌리고 사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은 걸 느낍니다. 간언하는 신하는 반드시 도짐을 보고 하여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쟁신필간 기점 정관정의에 나오는 말입니다. 쟁신이란 군주에게 과실이 있을 때 분연이 일어서서 간하는 신하이다. 그러나 그런 쟁신이라 하더라도 간할 때에는 점, 즉 도짐이 보이는 단계에서 간하라는 말이다. 옛날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충신은 죽고 간신은 살아난다는 말이 있어요. 충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충신은 죽고 간신은 산다. 왜 그러냐면은 분위기 파악을 하고 간언을 해야 돼요. 그 임금의 체면도 좀 세워주고 여러 가지 상황에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충신들이 사람 마음대서 임금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지. 근데 사람 마음대서 그냥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 함부로 했다가는 죽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하고 말을 때에 따라서 말을 해야지. 예. 이게 간신들이 또 분위기 파악은 잘하나 봐요. 상황 파악을. 예,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간언할 때도 때와 그 분위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미 또 결과가 끝났어. 끝났으면은 그 왕의 증상이 이미 이제 권력을 잃게 생겼으면 이제 간언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오네요. 말기 증상, 만영에 이르러서는 간할 바가 못되옵니다. 실효성이 없는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옛날 말이라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원수 불국은 화야. 먼 곳에 있는 불로 가까운 곳에 불을 끄지 못한다. 멀리 있는 것은 급할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집에 불 났는데 바닷물로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바닷가지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 다 타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이웃사촌이 중요하다. 예? 옛날 노나라는 이웃의 강국 제나라의 압력을 계속받아 몹시 괴로웠다. 생각다 못한 노나라 왕은 아들들을 진나라와 토나라의 볼모로 보내어 유사시에는 이 두 나라의 원조를 받으려고 하였다. 그것을 보고 이설한 중신이 아니었다.
뭐 이걸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그 시국이 생각나요. 이런 똑똑한 그 신하들이 있고 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신하를 못 들어 만들어. 전하, 지금 여기에 물에 공간에 하지 마세요. 전하, 지금 여기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월나라 사람은 헤엄을 잘 치지만 그가 구하러 달려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나이다. 그렇지. 지금 물에 빠져 있는데 한 100km 멀리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한 지금 불이 났는데 바다에 물이 많다고 해서 바닷가까지 가서 물을 길어온다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이나이다. 먼 곳의 물은 가까이에서 난 불을 끄지 못하는 법이지요. 진나라와 초나라는 분명 강국이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제 이웃한 제나라가 공격에 올 때 무슨 소용이 있사오리까. 그렇죠. 사시지서 성공작어 사기에 나온 말입니다.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을 보라. 공을 이루면 떠나야 되는 법이다. 여기에도 아까 한신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을 이루면 떠나야 돼요. 뭐 토사구팽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나 토사구팽? 사자성어를 안 써놨으면 헷갈려요. 사시지서란 순하수동이 번갈아 변하는 것을 말한다. 봄은 봄의 역할을 끝내면 여름에게 이치를 넘겨주고 여름은 여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나면 다시 그 주역의 자리를 가을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자신은 무대 뒤로 숨는다. 지금 같으면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고 옛날 같은 경우는 한신도 그랬지만은 군주의 노예업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한신도 완전히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신하 이름이 두 글자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신하가 한신한테 말했어요. 어, 항우와 이방과 한신, 천하 3분지계를 말했는데, 한신이 배짱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한신이 똑똑한 사람은 맞지만은, 그때 아마 한신이 그 신하의 말을 들었다면은, 어, 그, 유방한테 죽임을 당하는, 유방이라는 사람은 이미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한신에, 그 신하가 있었는데 말을 드려야 돼요. 똑똑한 신하면은. 근데 거기서 머뭇대가지고, 결과가 안 좋게 끝났죠.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할게요. 화발다풍의 인생 독별리. 당시선이라는 거, 당시선을 처음 들어보네요. 꽃이 만발하면 비바람도 많고, 인생에는 이별도 많더라. 당나라 우무릉이란 사람의 권주란 제목으로 알려진 오원절구 중 한 구절이다. 중국에는 벗가의 석배를 아쉬워하는 시가 많다. 이별에는 술이 따르게 마련이다. 시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게 제가 한 글씨를 한 글자를 쓸 때는 그 글자만 생각을 했고, 읽을 때도 한글 한글 읽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 이게 참 문제라니까. 그대에게 그대에게 황금 술잔을 권하노니 가득 찬 이 술잔 부디 사양치 마오. 꽃이 만발하면 비바람이 많은 법. 인생에, 인생에는 이별도 많습니다. 여기서
금굴칠한 금으로 만든 술잔이며 족은 많다는 의미이다. 꽃이 피면 바람이 시샘하고 인생에는 이별이 따른 법이라는 말도 있듯이 어쨌든 슬픔 많은 인생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만나서 탁주 한 사발이라도 나눌 수 있는 일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시비할 일도 싸울 일도 없을 것 같다. 이 책도 사는 지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힘드니까 책을 다시 꺼내게 되더라고. 어제 이제 알라딘 가서 이렇게 좀 써놨어요.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책을 볼 때 백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백개 썼어요. 중요한 대목에. 이것은 틱톡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틱톡에 본 걸 썼네. 세상을 지배하는 4가지 법칙, 인과율의 법칙, 모든 일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다. 지금의 이 상황은 다 자업자득이다. 그럼 저는 100% 인정합니다. 공명의 법칙, 확고한 믿음이 성공을 끌어당긴다. 그렇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잉태의 법칙,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맞는 얘기 같아요. 행동의 법칙은 누구나 알다시피 끈기 있게 행동으로 옮겨라. 꿈꾸는 미래의 뒷면에는 혼자 감내해야 할 고독과 좌절이 숨어 있었다. 나의 성님. 어떤 책을 봤어요, 이제.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미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지나온 길에서 찾을 수 있는 정직한 것이다. 미래는 지나온 길, 과거 역사를 보면은 찾을 수 있대. 그게 정직하대요. 100%, 아니, 어느 정도 맞다 이거지. 과거를 보면, 미, 과거에서, 과거에서 미래를 찾아라. 이건 진리다. 그 얘기 같아요. 독일에 쥐러라는 화가가 있대요. 쥐러. 쥐러의 어머니는 바르바라, 바르바라 홀퍼라는 분이래요. 쥐러의 어머니가. 여기 적었네. 하고 쥐러가 자기 어머니의 그 모습을 이제 그랬대. 화폭에 담았는데, 그 사진은 이제 책에 있어하고 책을 못 샀어요.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에서. 일론 머스크나 인도 재벌이 좀 봤으면 좋겠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인도에서 제 유튜브를 100으로 봤을 때 2.3%가 인도에서 보더라고요. 0.2%인가 3%가 미국에서 보고. 이제 어머니를 그렸는데, 저는 어머니 그, 뭐라고 그러지? 어머니를 그린 그 그림을 저는 봤어요. 책에 나왔으니까. 그 모습이 어떠냐면은, 꾹 담은 입은 그녀가 인고의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말해준다. 인내로 일관된 어머니의, 인내로 일관된 어머니의 태도는 그녀를 그리는 자식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어머니가 이렇게 딱 모델로 하고 계시고 자식이 이제 어머니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인내로 일관된 어머니의 태도는 그녀를 그리는 자식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녀의 부릅뜬 눈에서 운명 앞에서 절대 나약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려진다. 그녀의 부릅뜬 눈에서 운명 앞에서 절대 나약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려진다.
근데 이걸 내가 왜 썼냐면요. 이 딜러의 어머니 바르바라 홀퍼라는 여사님이 18명의 자식을 낳았대요. 근데 16명을 가슴에 묻었대. 이게 말이 돼? 저는 제가 어머니 역할은 못 해봤지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어머니한테 자식은 진짜 그 이상이다. 근데 18명을 낳았는데 그중 16명을 가슴에 묻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걸 견딜 수 있었을까? 그래서 자식이 이제 자기를 그리는데 온화한 눈이 아니고 부릅뜬 눈에서 운명 앞에서 절대 나약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려집니다.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지. 한 명만 죽어도 가슴에 묻는데 18명 자식, 그 18명 중에 16명을 가슴에 묻었으면은 살아있는 게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의 시련은 껌이지, 껌. 이분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었으면 모르잖아요. 아, 내가 나만 힘들구나.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올까? 왜, 왜 세상은 불공평할까? 근데 우리가 책을 보아서 간접 경험을 하면 18명의 자식 중에서 16명을 가슴에 묻었어? 이분 앞에서 누가 어? 내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읽어야 돼요. 이 여기서 느끼는 감정,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나로 살라는 것 같아요. 나로 살라. 남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라. 이 내면에서 시키는 거. 다른 사람의 행복 없이 나의 행복은 없다. 최소한 나의 현재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 위대한 사람이 쓴 겁니다. 누가 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제 경험이에요. 어머님의, 부모님이라 고 아버지가 서운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과 손등, 그리고 굽은 허리를 보면서도 아낌없이 주기만 하던 예전 모습만 기억한다. 반성을 해야 돼요. 음, 저는 진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씩 새벽에 이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데 어머님한테 불효한 거. 음, 이 주름진 얼굴과 손등, 굽은 허리를 봤겠죠. 봤는데도 아낌없이 주기만 하던 예전 모습만 생각하고 그냥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제가 30대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참, 이게, 다른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세계 이황이 선조 임금,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 임금에게 이런 시를 썼나 봐요. 늙은이 머리 위에 내린 흰눈은, 늙은이 머리 위에 내린 흰눈, 흰머리겠죠. 봄바람으로도 녹일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황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 더 이상 이제 정상하기 힘들다 하니까, 왕이 이제, 아유, 좀 더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이황이 이제 그 왕한테 했나 봐요. 늙은이 머리 위에 내린 흰눈은 봄바람으로도 녹일 수 없다. 세계 이황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아, 야, 왕하고 얘기했으니까 정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자기 주장이 셉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상급자가 된다거나 군주, 왕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이왕이 한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사실은. 능력이 없는데 고집만 세. 자기 주장이 세. 그런 사람이 웃대가리가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 여기까지는 그냥 뭐, 갈 수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더 심한 경우. 능력이 없는데 자기 주장이 세. 왕이 됐어. 근데 거기에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태는 심각해진 거예요. 그냥 상급자가 돼가지고 그냥 게을르면 상관없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차라리 게을르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게을르지 않고 열심까지 해요, 막. 열심까지 장착하면 사태는 심각해진대요, 심각. 응?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노세요, 그냥. 빈둥빈둥. 근데 능력이 없는데 자기 주장이 세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해. 근데 그런 사람이 왕이라면은, 대통령이라면 국가 비상사태가 된대요. 야, 세계 유황 대단하신 분이네.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그냥, 야, 이게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멈춰야 되고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해야 된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책을 봐야 돼요. 진짜로. 위대하신 분들이 그냥 우리가 되게 유황 뭐 다산 정약용 이분이 그냥 일반 소인배였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분들 말씀이 내려오고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말을 안 들어? 뭐 저만 손해요. 이분들의 말을 뭐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당나라 때 시인 유희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제가 이제 좋은 것은, 해마다 꽃들은 서로 비슷하건만, 해마다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지네. 대비백두옹이라고 온 것 같아요. 수사 김정희 아시죠? 세한도라는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갖고 제자 이상적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게 국보 180호래요. 자꾸 장무상망이란 말을 했어요. 장무상망. 서로 잊지 말자 영원히. 뭐 내용은 있는데 내용까지 말하기는 좀 길고 장무상망. 이제 제자 이상적이 수사 김정희가 힘들었을 때 끝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정희가 수사 김정희 선생님이 너무 제자한테 고마워서 세안도를 선물하면서 장무상망 서로 잊지 말자 영원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권세를 모두 누린 수사 김정희 선생님이래요. 권세를 많이 누렸나 봐요. 이분이 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연로하실 때 말했나 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 등등이고 나물 등등 평범한 것들이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모임은 부부, 자녀, 혼자와 같이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제가 담배 하나 피워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모임이 부부, 자녀, 혼자와 같이 있는 건데, 카예행, 고울침, 안호행기, 양비세계는 이 셋이 아무것도 없어. 부부도 없고, 자녀도 없고, 손자도 없어.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뭐 욕심 부릴 게 없잖아요. 응? 하나, 둘, 됐습니다. 책을 읽어드렸고,
이제 제가 베껴 쓴 거 읽어드렸고, 어제 이제 알라딘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빚이 제가 많잖아요. 뭐 전기세도 못 내고 다 빚인데, 빚이 많으면은 시달리죠. 그리고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는데, 또 빚쟁이들은 저를 응원할 겁니다. 아, 양기수가 잘 돼야 돈을 받으니까. 저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 오늘 사는, 오늘, 이게 인생이 그래서 복잡해요. 아, 원래는 그 표모, 한신 표모에 대한 시를 제가 읽어드리려 했거든요. 읽어드리려 했는데,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지금 핸드폰 하나, 이건 서거했어요. 갖고 이게 네이버 검색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는 상황에서 비행기 모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가 안 뜨네. 대단한 거네, 대단한 거. 마무리는, 아, 아까 천하 삼분지계를 갖다가 한신에게 간언했던 신하가 이름이 괴철이네, 괴철. 네, 메모해놨네요. 괴철의 말을 들어야겠다. 내가 인물이 되면, 내가 인물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인물이 되면은,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작은 수모, 작은 자존심을 참자. 제가 저한테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거기에서, 나와, 나 플러스 그대는 신이 된다. 나 플러스 그대는 신이다. 그걸 이제 말해주는 게 흰개미들이에요. 흰개미들의 집단지성. 개미 손톱만 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개미집이 몇몇 합니다. 그게 참 그래요. 흰개미 혼자 한 마리는 도저히 그 집을 못 짓습니다. 몇몇 해야 되는 걸 어떻게 지어요? 그리고 흰개미 집이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그게 우문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흰개미들이 그렇게 완벽한 집을 만들 수 있는가. 거기서 자급자족을 다 할 정도고 완벽하대요. 뭐 통풍 못해서 이런 게. 그걸 흰개미들은 신이 된 거예요. 어떻게? 더해서. 한 마리 한 마리 플러스가 돼가지고 집단 지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몸무게, 자기 몸 크기에 몇천 몇만 배는 될 것 같아요. 그 흰개미들이.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함께 갈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축생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대이고 그대는 나이다. 서로 사랑하니까. 야, 오상아란 말이 있어요. 오상아. 내가 나를 장래 지낸다. 과거의 그 잘못된 부분을 장래시키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뭐 음주나 뭐 여러 가지 그 언행들, 행동들을 오상화, 장래시키고 새로운 자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양지수 앞에다가 카예행 고을침 안우영기를 붙인 거예요. 그 양기수 살던
때하고 카이엔 고을침 안오행기 양지수하고 살 때는 뭔가 다릅니다. 아마 제가 양지수로만 살았으면은 이 고난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카이엔 고을침 안오행기가 붙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8명의 자식 중에 16명을 가슴에 묻은 분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부릅뜨고 운명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워낙 그녀의 부릅뜬 눈에서 운명 앞에서 절대 나약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려진다. 뒤로 독일입니다. 어머니 바르바라 폴퍼님. 뭐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 뒤로라는 화가가 독일에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니.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고을침 안우행기 양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